그리고 저는 근처 브루튼에 집을 구해놨는데 그 집은 땅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점이 걱정됐지만 거의 살 뻔하다가 마지막에 철회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집 못 찾으실 텐데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라고 하더군요. 서랍을 뒤지더니 맨 아래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를 하나 꺼냈는데 그게 바로 홈 에이커스였어요. 그 서류는 2년간 방치됐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홈메이커스가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제가 2012년 10월 이곳에 도착한 지 거의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집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 집이 어떻게 변하면서 이 부지의 중심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퇴비 만들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의 다양한 퇴비 만들기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부지 가장자리에 있는 오두막 등 몇몇 건물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주 말하지 않는 곳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전에 구입해서 홈 에이커스를 확장시킨 땅도 살펴볼 겁니다. 이 땅 덕분에 홈 에이커스의 면적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 에이커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0.75 에이커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원을 시작하고 새 집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찾는데 꽤 애를 먹었어요. 이 근처 부동산 시장이 꽤 빡빡하거든요.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 집을 찾았어요. 꽤 기본적인 집이었죠. 괜찮았어요. 하지만 꽤 비쌌어요. 거의 40만 파운드가 호가였어요. 예쁜 집도 아니고 꽤 작았어요. 정말 작았죠. 하지만 그 집 주변 땅이 좋았어요. 사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흙을 살펴보려고 삽을 가져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라고요. 집을 보러 오면서 삽을 가져오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요. 저는 작은 부멈을 받고 흙이 좋아서 놀랐어요. 나중에 여기가 예전에 채소를 재배하던 농장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살기에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꽤 춥고 습했죠. 그래서 저는 집이 꽤 단출하구나 싶었어요. 남쪽에 건물이 하나 있으면 좀 더 따뜻하고 건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케치를 하나 했고 맞은편에 사는 마크가 건축업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며 이런 걸 해보자고 했어요. 그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했고, 최근에 이사 왔다며 나도 홈메이커스 살까 생각했었어 라고 했어요. 그가 내가 샀으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 상태가 별로였단 얘기죠. 하지만 사실 괜찮아요. 너무 나쁘게 들리게 하고 싶진 않아요. 편안한 집이에요. 하지만 선룸이 있어서 정말 멋져요. 그리고 그곳이 약간 무경운 본부처럼 되었어요. 어디냐면요, 그 10년 동안 제 삶의 변화도 함께 이어져 왔어요. 부동산 개발과 특히 제 강의 활동, 그리고 소셜미디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처음 영상을 만든 지 9년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삶의 변화도 상당했어요. 그걸 이 부지를 둘러보면서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정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농사 짓는 집안 출신이고 제 인생은 판매용 채소 재배와 함께 해왔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랬고 그건 항상 제 삶의 일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왔을 때 저는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봤어요. 식량 생산에는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고 그건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대규모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 가꾸기인데 더 소규모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저는 농사에 대한 배경이 있어 늘 그게 제자리라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원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무경운 방식이 정원 가꾸기에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방법은 규모를 쉽게 줄이거나 다시 크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이곳이 판매용 채소밭이자 교육용 정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원하긴 했지만 엄청난 양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전 고객들이 농산물을 요청하면서 이곳은 꽤나 판매용 채소밭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지식 공유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두 밭, 즉 경운과 무경운 비교 밭이 제가 처음 만든 두 밭이에요. 제가 왔을 때 여기는 그냥 텅 빈 들판이었어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첫 두 밭을 길과 방향을 정해서 만드는 게 그게 일종의 템플릿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정렬을 따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정말 머리를 많이 싸맸어요. 원래는 집 가까이에 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템플릿이나 정밀한 계획을 크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비전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기 전까지는 모든 단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원래 이것들이 집 가까이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저기에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곳이 예전에 채소 농장이었다는 사실도 더 알게 됐어요. 사실 이웃 중 한 분이 1968년 홈메이커스의 항공사진이 있다고 해서 길을 따라 올라가 봤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에는 온통 온실들이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50년 전에 심은 가문비 나무들이 무척 커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정말 거대했고 제가 처음 만난 이웃도 바로 그분이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집 입구로 오셨거든요. 그분은 힐러리였고 제가 새 이웃이에요 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이 나무들 베어낸대요 라고 했고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내일이요 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좋았어요. 정말로. 마을 이쪽 2편을 밝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저쪽은 남서쪽이라 여긴 노출돼서 바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해 가을엔 차고 지붕도 날아갔죠. 그래서 그게 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오면서 그곳에 대해 조금씩 배우는 과정이죠. 그리고 사실 바람도 괜찮아요. 맛있는 채소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텃밭들이 들어섰고 2013년 이 구역 나머지 조성의 템플릿이 됐죠. 부지가 크진 않았고 전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실험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다음에 볼 퇴비 만들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왔을 때 항상 퇴비를 만들어 왔고 그건 제 일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만큼 퇴비에 빠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가르치고 소통하는 모든 과정과 함께 발전해 왔어요. 퇴비 만드는 법 영상처럼 그런 영상이 가장 인기 있는 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퇴비 만들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퇴비는 무경운 농법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정원 가꾸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곳에 퇴비 만드는 방식과 여러 가지 퇴비화 시설을 한번 살펴보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한 가지 통찰은 퇴비 만들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정원사들 사이에서 퇴비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퇴비 만들기는 들은 바로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미축감을 느껴 결국 퇴비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또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양한 퇴비화 방법을 통해 그 과정과 원리를 설명해 드릴 수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더 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퇴비를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재료들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교육 활동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퇴비, 직접 충분히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살 수 있는 퇴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채소를 많이 재배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퇴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모아두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가드닝 위치 매거진, 위치 가드닝과 함께 할 예정인데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원칙들을 보며 더 나은 정원 가꾸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본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퇴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퇴비를 만드는 법에 대한 여러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2012년 가을에 저 아래 제 차 바로 앞에서 퇴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팔레트 4개로 아주 기본적인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그게 제가 주로 하던 방식이었고 때론 지피나 건초 또는 퇴비 더미를 고정할 수 있는 아무 것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차 커졌고 퇴비 더미는 정원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고 퇴비 더미를 구석에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퇴비 더미는 정말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실 온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콘크리트가 있지만 바닥은 흙입니다. 그게 좋죠? 그리고 2016년쯤에는 점점 더 많은 퇴비를 만들고 있었고 여기에 지붕을 씌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30년대 메이 브루스가 쓴 퇴비 만드는 법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퇴비 더미에 지붕을 씌웠는데 저는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비를 막으면 퇴비 더미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 퇴비가 너무 축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퇴비는 여름과 겨울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온 때가 몇 번 있어서 축축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붕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때 마크 커티스라는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이걸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 같은 시공업자였죠. 참고로 비용은 약 2,500한베파운드 들었지만 규모가 꽤 큽니다. 이 구획들은 사실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상업용 채소밭에 적합하죠. 모두 손으로 작업합니다. 우리는 트랙터나 그런 건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게 작은 정원에는 적합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 봄에 저는 도를링 킴더슬리 출판사와 함께 새로운 책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노 디그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소규모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정원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기 있는 3개의 팔레트, 퇴비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또한 저는 플라스틱 달렉 몇 개를 구했어요. 영국 닥터후 TV 시리즈에 나오는 달렉이죠. 미국 시청자들은 달렉이 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발전해 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퇴비 만드는 과정을 다듬고 있고 이런 구조물들을 그 과정에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홈메이커스 정원 반대편에 다른 구조물을 살펴볼 수 있겠어요. 저는 항상 작은 건물과 구조물에 매료되어 왔고 특히 그것들이 정원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2018년에 이 오두막이 매물로 나왔을 때 제가 봤어요.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저는 가족이나 잠깐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정원에 마련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만든 사람이 팔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거래 조건 중 하나는 그분이 직접 해체해 여기로 가져와 설치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은 높이가 2.5m보다 낮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필요 없어요. 콘크리트 기초도 없고요. 이건 이 데크 아래 땅속으로 들어가는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두 현지 목재로 만들어졌고 전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가 있어서 그걸 전기로 변환해서 안에 있는 조명에 사용해요. 그게 전부예요. 장작 난로가 있어서 겨울에도 아늑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실제로 단열도 잘 되어 있어요. 정말 멋진 건물이에요. 저도 여기서 살고 싶지만 제 일에는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전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라우터도 못 쓸 테고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정원에 두기 좋은 공간이에요. 언젠가 여기 살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이 공간은 사실 홈메이커스의 다소 황폐했던 구석에 아주 잘 들어맞았어요. 지금은 꽤나 특징적인 공간이 되었죠. 저희가 허브 정원도 여기 만들었거든요. 사실 작년 여름에 저희가 제카 맥비커와 그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제 일의 일부가 항상 새로운 밭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께 무경운 농법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홈 에이커스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밭을 만들 땅이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저쪽에 잡초가 무성하고 너무 우거진 작은 구석을 찾아냈어요. 몇 년 전에 에픽 가드닝의 케빈과 함께 그곳에서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 그게 홈 에이커스의 다음 발전 단계로 이어졌어요. 자, 이제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약 2년 전쯤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밭을 살 기회였죠.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저 위에 사는 제 이웃 제니 잭슨에게서 온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녀를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사실 이 땅을 저에게 판 사람은 그녀의 딸이었죠. 그로부터 8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홈메이커스 일부였던 채소 재배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맞는 것 같았지만 처음엔 망설였고 한편으론 원하지 않기도 했어요. 거의 1에이커에 가까운 3,500제곱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이었어요. 이걸로 뭘 해야 할까? 이걸 가질 만한 가치가 있도록 시간을 어떻게 내지? 그래, 결국 내가 그 땅을 샀어. 사실 이 땅을 42,000파운드에 샀어. 내게는 정말 좋은 투자였지. 홈메이커스 바로 옆, 집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울타리 일부를 허물고 들판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 그걸 바라봤지. 2021년 1월이었어. 세상에, 이제 뭘 해야 하지? 사실 첫날 오후에 큰 낫으로 풀을 베기 시작했는데 이 넓은 땅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는 잡초를 죽이기 위해 골판지와 검은 비닐로 멀칭을 시작했어. 여기에 엄청난 양의 맥꽃, 즉 컨볼 블루스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 정말이지 이건 꽤 큰 도전이었지.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 많은 정원사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했지. 땅을 전혀 뒤집지 않고 no dig 방식으로 그대로 드는 거야. 그리고 그건 작년인 2021년 그 첫 해 동안 우리가 만든 영상들의 재생 목록이 됐어.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 땅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 우리는 그 땅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구석에서만 채소를 재배했어. 그래서 나는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 창고를 짓기 위해 허가를 받았지. 그걸 지은 사람도 역시 마크 커티스였어. 같은 시공자 말이야. 정말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는 너와 대화하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거든. 그리고 또다시 그냥 종이에 아주 기본적인 계획만 그려서 시작했지. 그리고 나는 한동안 연못을 갖고 싶었어. 그리고 내 아들 잭과 함께 우리는 연못을 만들기 위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어. 그래서 올해 1월에 그걸 만들었고 물이 가득 찼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 그리고 다시 물이 빠졌어. 그게 이 이야기의 아쉬운 부분이었지. 그리고 그건 아직 진행 중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연못 바닥에는 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야. 나는 거기에 방수막을 넣고 싶지 않아. 어떻게 될지 두고 볼 거야. 아직 말하기 이르지. 그리고 연못 너머 구석에는 벌들이 있어. 그것도 이 들판의 또 다른 멋진 부분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지금의 홈메이커스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비전은 여기가 정말로 중심지라는 거야. 나는 노디그의 아름다운 고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느끼고 있어. 노디그란 땅을 정말 좋은 방식으로 다루고 먹거리를 재배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길러내는 방법을 의미해.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먹거리를 기르는 법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우리와 야생동물의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이로운지에 대한 연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정말로 노디그는 토양과 음식, 건강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에너지까지도 연결되는 거지. 나는 지금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토양 에너지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해. 그 에너지들이 토양과 우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 그리고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디그를 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기르는 식물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정확하게 알아내고 싶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